자, 이번 시간은 비즈니스 환경 568페이지 들어가는데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밑줄만 쳐보시면 비즈니스 환경의 의미 그냥 밑줄만 칩니다. 비즈니스 환경이란 최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외부 요인들로 크게 일반적 요인과 구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의 구분은 일반적 환경 요인, 구체적 환경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일반적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제적 환경이 있을 것이고 기술적 환경, 정치 법률적 환경은 좀 볼게요.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서 경영과 관련된 법률이 새로 제정됩니다. 항상 법이 바뀌죠. 개정된 법률의 건수나 매우 많고, 또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제조물 책임법이 또 공포되어 있다. 이 정도는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올바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는 회사에 큰 손해를 또 끼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환경, 국제적 환경, 구체적인 환경은 이제 고객, 유통업체, 경쟁업체, 그다음에 넘기시면 공급업체, 경쟁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경쟁 사항도 그냥 우리가 체크만 할게요. 자, 경쟁 사항의 의의, 그다음에 경쟁 사항의 분석 내용도 참고하시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너무 또 막 나가면 안 되니까 570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경쟁 우위의 구체적인 구축 전략, 요거는 좀 봐야 돼요. 경쟁 우위의 우리가 구축 전략, 이 정도는 체크해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가격 우위 전략이죠. 가격 우위 전략이다. 자, 가격 우위 전략은 이제 업계에서 생산 원가가 가장 낮아 판매에서 경쟁 우위가 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경쟁 우위의 전략에 실패하는 경우 정도 박스 별표. 신기술 등의 등장으로 경쟁자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단순하여 쉽게 모방할 수 있을 때, 경쟁 소매점의 차별화의 전략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지 않을 때,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차별화를 쓰겠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경쟁자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들은 가치 있다고 보는 점포의 특징 혹은 속성으로 비싼 가격을 보상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차별화 전략이 실패할 경우는 지나친 가격 차이로 차별화에 가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차별 제품의 등장으로 자사 제품의 차별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다든지 경쟁자가 모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 전략 같은 거는 좀 체크해 보세요. 집중 전략. 집중 전략은 좀 체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분된 시장 또는 틈새 시장의 공략 등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집중 전략은 다시 가격 우위와 차별화의 두 가지로 세분화되고요. 또 집중 전략 시 표적 시장이 전체 시장과 큰 차이가 없거나 경쟁 기업이 표적 시장에서 보다 좁은 집중 전략을 펼칠 때에는 집중 전략의 성공 가능성이 또 희박하다는 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그 571페이지요. 이 다점포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점포 전략. 여기 위주로 가세요. 다점포 경영이라는 거. 자, 우리가 마트가 자꾸 다점포를 넓혀 나가는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로서 우리가 따져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점포가 있으면 추가로 개설하는 겁니다. 추가로 개설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점포 경영이죠. 그래서 이제 딴 데서 못 들어오게끔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미리 가보겠지만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죠.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량 구매입니다. 대량 구매를 해서 우리가 규모의 효과를 크게 할 수 있고요. 단점은 너무 또 입점을 많이 하게 되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이기, 우리가 추가적인
한계라는 건 한 개 추가적으로 더 점포를 추가했을 때 이익이 있느냐, 추가적인 더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이익이 더 커야 되죠. 그럼 점포를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점포를 계산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한 개 이익보다 한 개 비용이 크다, 그럼 점포를 계산하면 안 되겠죠. 뭐 이 정도로 따져봐야 돼요. 다점포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점포 경영의 의의와 특징은 뭐 제가 다점포 경영에 대한 참고적인 건 얘기를 했고요.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572페이지 내용이 중요하죠. 자, 다점포 경영은 각 지역의 지점포를 출점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만든 각 체인점에서 대한 영업 관리를 의미합니다. 즉 규모의 경제라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씩 추가 설치한다는 건, 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를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SSM이라는 슈퍼마켓에서 썼는데, 규모를 크게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량 구매가 되니까 원가가 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이익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여러 지점에 출점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다점포 경영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입과 판매 활동을 분할해서 전체 지점포의 매입은 우리가 본사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각 지점포는 오로지 판매 활동에만 담당하도록 하는 경영입니다. 즉 본사를 통한 대량 매입과 각지 점포를 통한 대량 판매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 관리죠.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점포 경영의 상품 구색, 가격, 판촉 활동은 전국 시장보다는 지역 시장의 욕구에 적합하게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이나 업태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구매자에 대한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업화해서 전문화, 한쪽만 판매하는 게 한쪽도 관리하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우리가 나와 있는 2번 다점포 경영 평가에서 장단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걸 염두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점포 경영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면, 장점은 이제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실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업무자재 공급이 용이하고, 광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높은 홍보 효과, 본사의 시장 조사와 상품 개발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본사의 개설 비용 용지와 상품의 외상 공급으로 자금 부담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본사의 방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일관된 운영 방식으로 각 프랜차이즈의 그 개성과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본사에 대한 로열티도 부담해야 되고, 점포의 양도나 매매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특정 가맹점이 잘못하는 경우는 다른 가맹점 전체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빵집에서 이제 물건에서 무슨 뭐 바퀴벌레가 나왔다. 그러면 그 빵집이 같은 프랜차이즈지만 그 점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다른 점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 소매점이 동일한 상권 내에 복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물류센터 운영, 광고 등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 박스를 얻을 수 있죠. 동일 상권 내 복수 및 다수의 점포 운영은 고객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수의 점포로는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영향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산함으로. 같은 회사의 점포들 사이에 경쟁을 유발해서 내부적으로 또 경쟁이 생기니까 각 점포들 경쟁의 성과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금 접근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다점포 경영 위주로 좀 공부를 해두시고요. 접근성은 뭐 그렇게 다점포 경영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접근성도 그냥 우리가 체크만 하면서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박스 치시고, 어떤 위치에 도달되는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과 관련된 개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한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그 점포로서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의미하며, 접근성을 평가하려면 도로 구조, 도로 상태, 뭐 주 도로와의 진입과 퇴출, 교통량과 흐름, 가시도, 장애물 등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이 중요성은 이제 동일한 상권 내에 고객들은 자신의 점포를 유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 요소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는가를 적절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독립점포라는 거 아시죠? 입지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쇼핑몰이나 쇼핑센터의 입지평가에서도 접근성이 참 중요하죠. 쇼핑센터 및 쇼핑몰 내부에서 입지평가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지 위험에 따른 접근성의 분석. 자, 그래서 입지 요거는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중요한데요. 입지 유형에 따라서 유형에 따른 접근성 분석. 자, 요거는 이제 제목 위주로 가서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적응형 입지죠. 자, 우리가 적응형 입지. 자, 요거는 이제 밑줄 치시는데 이 도보객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보객이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는 물론 뭐 시설물, 계단, 가시성 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입구도 자동문이나 회전문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의 최적 입지는 차 없는 거리이며 도심의 점포는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차장으로 인해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형 입지. 목적형 입지. 자, 이것도 밑줄만. 얘는 특정 테마에 따라 고객이 유인되도록 차량이 접근하기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형 입지. 자, 이거는 우리가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므로 도보객이나 차량 이용객을 또 모두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574페이지에 자, 접근성의 분석 요소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5번 접근성의 거시적 분석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거시적 분석의 의의. 자, 상권 내 자신의 점포와 연결되어 있는 주요 도로 구조나 도로의 상태, 장애물 등의 존재로 인해서 점포로의 접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는 게 조금 넓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시적 분석의 내용은 도로 구조, 점포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고 도로 상태, 차선의 수라든지 신호등의 수, 교통의 혼잡도, 교차로의 존재 유무 및 위치, 장애물이라는 것은 자연장애인 산과 광, 인공장애인 조형물, 육교, 철도, 공원 등과 같은 주민들의 소득 격차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자, 미시적은 어떻게 좀 좁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의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점포 주변에서의 가시도 보일 수 있는 도로 정체 등 교통의 흐름, 도로의 여건과 패턴, 주차장으로서의 진입과 퇴출 등 출입 문제입니다. 쇼핑센터로의 접근성, 센터 내의 고객 흐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그 내용도 이제 그냥 밑줄만. 주차시설의 양과 질은 쇼핑센터, 그 다음에 쇼핑몰 및 주차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춘 단독 매장들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하나이다. 그 다음에 혼잡도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복잡한 정도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밀집에 따른 복잡한 정도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정도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 575페이지 특정 입지의 접근성 평가할 때 고려할 항목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로 패턴이라든지 주변의 교통량, 주변의 도로 상태, 입지 내 주차장의 크기 등이다. 접근성은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단순히 몇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7번입니다. 제가 이제 패턴을 좀 바꿔서 자, 이제 중요한 게 7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7번이 백화점의 입지 선정입니다. 백화점이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밑줄 먼저 쳐놓고요. 자, 백화점이 의 밑줄. 백화점은 의류, 가전용품, 신변, 자파류, 가구 등의 상품을 분별로 우리가 구성하여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 소매 점포이다. 통합적인 대규모 소매상으로 가장 오래된 기간이죠. 그 다음에 백화점은 선매품, 앞에서 우리가 선매라는 게 이 고르선자죠. 비교하면서 를 중심으로 편의품에서 전문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구성을 갖추고 대면 판매, 현금 및 신용에 의한 정찰 판매를 하는 소매점이다. 백화점의 조건은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정도는 좀 별표 쳐놓으세요.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30% 이상이 직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판매장 이외에도 주차시설, 문화행사시설, 휴게실 등 서비스 시설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또 가해진다. 자, 백화점의 특징 체크합니다. 자, 백화점은 대규모 경영을 통해서 자, 우리가 크게 하는 게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점포의 입지를 대도시 중심이나 또는 우리가 신도시, 부도심이나 민자, 철도, 역사, 터미널 등에 정하고 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넘기시면 자, 우리나라의 백화점은 서구와는 달리 슈퍼마켓과 푸드코드,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집객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게 백화점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지하에는 슈퍼마켓과 푸드코드가 있고 위에 문화센터 같은 게 있죠. 또한 우리나라의 백화점을 주로 중상층을 주거객으로 하고 매출의 40% 정도가 박앤세일 기간에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의 최근 추세는 두 번째 점 체크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에는 교통체증과 밑줄, 주차난이 심한 구도심보다 도시 외곽이나 신도시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및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출점하는 다점포 경영 전략을 아까 얘기했죠. 를 시도하고 있다. 레저 및 부대 시설을 겸비한 쇼핑센터식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3번의 백화점 입지 선정은 좀 별표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은 소비자가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의 편리성이 우선 고려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흡입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므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정해야 됩니다. 규모를 해서 대형화를 또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을까? 우리가 대형화를 또 추구하고 여러 가지 또 그 백화점 입지 선정에는 그 지역의 주요 산업, 유동인구, 소비자의 소비 행태, 소비자의 흡입력, 소비자의 접근성, 그 다음에 소비자의 경쟁력, 대중교통의 연결성 등을 고려됩니다. 그 다음 앞쪽에서 이제 배웠지만 중심 상업 지역과 쇼핑센터는 백화점의 좋은 입지가 된다는 거죠. 중심 상업 지역에 위치하는 백화점은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또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자, 백화점의 입지 전략과 경쟁 전략도 그냥 밑줄만. 입지 선정은 자, 지리적 환경적 요인의 분석. 자, 우리가 민자철도 역사라든지 역세권에 많이 입지하죠. 주변의 교통, 문화시설,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 우리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설과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좋죠. 유동인구의 분석은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이 충족되어도 유동인구가 적으면 잠재 고객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을 택하고요. 부지의 분석. 백화점의 부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좋으며 주도로의 한 변을 접하고 다른 한 변이나 두 배 상당한 폭을 가진 도로에 면한 것이 이상적이다. 매장의 배치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넘기시면 동선 계획, 백화점의 경쟁 전략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그냥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백화점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2강에서는 의류 패션 전문점이 입지 선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우리가 들어가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아볼게요. 일단 568페이지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 상황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점포 경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571페이지 다점포 경영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575페이지의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의 입지 선정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669페이지 가시면
자, 669페이지로 가시면 669로 가시면 자, 우리가 그 47번 문제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의식주에 대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각 부분별 전문화된 대규모 소매점을 말한다. 이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죠. 가장 올바른 것은 다른 건 다 틀렸어요. 뭐 일본 다양한 상품 구색이 필요하지만 편의, 선매, 전문, 고급품 중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구색을 갖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대규모 경영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게 되어 점차 도심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하기 시작한다? 아니죠. 자, 이건 예전의 기출이기 때문에 사지선다였죠. 그래서 도심 중심, 역세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최근에 소비자의 성향에 맞게 자동차의 접근 가능성이 높고 대중교통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해야 되는 거고요. 자, 4번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구성함으로써 항상 상품 구색에 있어 전문점을 뛰어넘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696입니다. 696 가시면 104번 문제로 마무리하죠. 자, 696 합니다. 가시면 104번 문제로 가시면 자, 다음은 백화점의 입지적 특징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번입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은 위한 최적의 입지는 교통 진입의 편리성 및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한 노면 독립 입지를 꼽힐 수 있다? 아니죠. 도심 중심의 역세권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578페이지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 선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12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염전제 여기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